교육부 장관께서 의대생들 복귀 안 해서 안타깝다. 예,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슨 김희애인가요? 안녕, 난 나봉만이야. 안녕하세요, 나봉만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 제안들이 미봉책이라는 말과 너무 잘 어울려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 유튜브 글로 소식 알려드리긴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네, 지금도 맛이 안 느껴지네요. 아직도 몸은 정상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아요. 열나고 전신 근육통 있는 게 제일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백신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지난 간호법 관련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 몇 개만 좀 보시면 간호사, 의대생 다 있는 가정이라고 하시고요. 간호사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말씀해주신 내용들 일부가 간호법에도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심지어 간호협회는 사실 간호사 분들도 이제 못 믿는 협회 아닙니까? 의사도 문제지만 간호사도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좋아요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고요. 법적인 처벌, 간호사에게도 부담될 것이다. 간호사들도 결국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간호법. 댓글 감사드립니다. 간호법도 결국 미봉책이라는 거죠. 그동안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의대생 증원시킨 의대들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있죠. 근데 보고서를 써야 할 교수도 사직해서 없다. 강의실도 부족하고 카데바도 부족하고 새 건물 짓는데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대요.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확실히 늘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요 몇 년 사이에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교육부 장관께서 의대생들 복귀 안 해서 안타깝다.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슨 김희애인가요? 근데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저 말밖에 할 수 없겠죠. 그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7월 22일 전국 의대생 18,217명 중에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95명 밖에 안 된대요. 특히 의예과 1학년이 1.7% 53명 그렇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이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부당한 법적 처벌 사례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종사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죠. 지금 현실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인데요. 사실 이런 법안이 나온 것도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 어디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대요. 애초에 명백한 의료 과실이 아니고서야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거나 과도한 배상을 하라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도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보건노조가 드디어 총파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29일에 총파업 투표. 62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노동쟁의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15일 동안 노사 간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된대요. 근데 내용 보시면 진료 정상화, 임금 인상, 주 4일제 시범사업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요,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아마 결렬되고 28일에 파업 전야제 그리고 이어서 29일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 아마 파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는 게 이게 한번 개입이 되면은 아마 사태가 또 급속도로 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정부에서 좀 전향적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험생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인데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꽤 조회수가 높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의사나 의대생이 아니시면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의대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참지 못하고 배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13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보죠. 그냥 한 젊은 의사로서 그냥 개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의사 부족하지 않다? 아니, 지금 수학 과목 가려면 새벽부터 줄 서야 되고 병원 가면 1분 상담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라고 의문을 주셨죠. 수학과 얘기 저번에 했었습니다. 수학과 오픈런 말고 수학과 착취 현상. 수학과는 특정 시간에 일단 줄을 서는 경향이 있죠. 아이들 유치원 보내기 전이라든가 어머니들 브런치 모임 하기 전, 출근 시간 전 이런 때 많이 몰리고 오후에는 서울에 있는 의원들도 환자가 별로 없고 이런 현상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가 많이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의사 부족하지 않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 필수 의료 과목 수가가 적으니까 다들 피한성으로 가서 부족한 거다. 결국 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그 말은 필수 의료 의사 수입을 피한성 의사 수입으로 맞춰달라는 말 아닌가? 더 올려달라는 건가? 차라리 피한성을 다른 직종에 개방해서 좀 그쪽을 낮추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피한성을 상대적으로 안 좋게 해서 필수 의료로 내몰아라. 약간 이런 말이죠. 굉장히 좀 폭력적인 말인데, 그리고 뭐 일단 그 과를 하게 되면 워낙 소송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높아지고 막 무과실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뭐 피한성을 깎아내림으로써 필수 의료를 하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이제 저희 나라가 아무래도 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용 수요가 높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당연히 실력이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실력이 좋으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오는 겁니다. 성형외과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 어렵고요. 간단한 피부 미용 정도는 뭐 다른 직업도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간단한 시술마저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걸 의사가 한다고 했을 때 의사가 책임지고 봐줄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K 미용 의료가 더 인기가 높은데 너도 나도 개방이 된다? 그럼 뭐 이제 저희 나라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죠. 세 번째, 의대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지역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 지금 연봉 4억을 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 왜 이전 정권에서 공공의대 이런 거 반대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요.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지역 가는 거. 지역 가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서울보다는 페이가 높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했죠. 저는 사실 서울에 굳이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이 또 대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방 가서 일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을 접은 이유가 그쪽 그렇게 왜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올 의사가 없어서 왜 올 의사가 없냐. 백업이 안 돼요, 일단. 무슨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져야 될 의사가 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당직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혼자 그냥 뒤집어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타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저희 나라 전체의 문제죠. 서울 수도권 위주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지역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취약하니까 의사들이 잘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일단 선출 방식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무슨 시민단체랑 엮여가지고 시민단체 자제들이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00명 정원 부당하고 점진적인 증원을 해야 된다. 지난 정부에서 400명 정원한다고 했을 때 왜 그때도 격렬하게 반대했냐 이건데 뭐 400명이건 2,000명이건 그 지금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거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2,000명 그냥 만 나누기 5 한 거죠. 뭐 저희 나라 의료 기술 발전이라던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의사 증가율은 또 높아요. 의사 늘어나고 있는 증가율은 높고 지금 대한민국 의료 과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터무니없는 근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다음 5번 잘 나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부가 망쳤다. 저희 뭐 정부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사들은. 그래서 사직서 내서 의료계 파행으로 본 게 내 너이 아니냐. 그리고 의대생들 휴학해서 비정상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어느 학과가 뭐 이렇게 하냐. 의대만 이러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일단 뭐 잘 나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 왜 잘 나갔을까요? 전공의뿐만 아니라 뭐 펠로우, 젊은 의사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이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예. 사실 이 인력들이 사직을 했다고 해서 의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전공의들이 나갔을까요? 왜 의대생들이 휴학을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실제 현장 얘기를 잘 듣지도 않고 만든 정책인데 그래서 이런 전공의들 학생들 마음을 완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사직을 한 겁니다. 뭐 그냥 밖에서 일반이 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의료의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료와 의학 교육이 무너질 것이 뻔히 보이니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집단적 사직서 낸 게 아니라 개별 사직한 것뿐이다? 아니 뭐 법정에서도 그렇게 인정할까?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댓글에 좋은 예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서 서울에 핵 쏠 거라고 경보 울리면 다들 각자 도망갈 생각을 하지 뭐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각자 도망가서 살 궁리를 하는 겁니다. 뭐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라서 집단으로 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직을 한 거예요. 저희 의국도 뭐 사직서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내기는 했지만 각자 병원에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사직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좀 강력하게 사직을 요구를 했고 뭐 그렇지 않은 동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개별적인 사직 맞습니다. 그리고 7번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으로 인해서
내년에 의대 교육 정상화할 수 없다. 네, 맞죠? 근데 이분 말씀은 그 지금 1학년들 집단 요구부로 내년 신입생들이 피해보면 되겠냐? 지금 1학년들은 뭐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뭐 알아서 재적 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학칙을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휴학계를 냈잖아요. 근데 어쨌든 휴학이 불가하니까 학칙에 따라서 유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재적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는 유급을 안 시키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의평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회계와 교육연합회가 인정한 독립기구라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예. 의평원이 무슨 헌법기관이냐? 교육부는 이걸 바꿀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그리고 뭐 헌법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의평원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던 기관인데 뭐 여기를 패싱한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의학은 세계적으로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요. 다음 9번. 증언으로 부실교육 예방하기 위해서 의평원이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당하죠. 근데 뭐 15개 항목 평가하던 걸 51개로 늘리고 매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타당합니다. 이거는 교육의 질도 그렇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죠. 10번. 의평원이 불인정하는 경우 국시를 못 볼 수도 있고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진짜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냐, 정부가 그렇게 둘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의평원이 미인증을 하게 되면 뭐 국시 못 볼 수도 있고 입학 취소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수험생들은 이걸 알고 지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부가 구경만 할까? 정부는 지금도 글쎄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의평원 미인증이 돼도 뭐 국시를 보게 한다거나 뭐 입학을 다 받아준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미인증해서 국시 못 보고 입학 취소되고 이러면 당연히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겠죠. 나머지 내용 11번.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의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배상 책임의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냐? 다른 직종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의사들, 의료인들에 대한 소송이 너무 남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다른 외국과 다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료사고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환자가 사망을 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의료사고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의료인들이랑 비의료인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의료사고는 진짜 고의적인 사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번에 경실련인가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환자가 사망을 해도 형사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는 그 구조가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소송이 과도해지게 되면 의료 행위를 책임지고 할 의료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특히 필수 의료.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 보험을 국가에서도 좀 부담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뭐 의사들은 공공재다. 그럼 공공재면 공공재답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죠. 이런 부분들은. 그럴 게 아니면 공공재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번.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이 면제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병실련 어떤 분이 그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그리고 의사면허관리국 만들어서 CCBU 가려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 면허를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의사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정작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걸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법원이나 비의료인들이 의료 사고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자문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분도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럿이서 모여서 토의를 할 수 있는 합동 기구가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의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의대 증원 인원 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 협의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 어떤 학과가 정원 협의를 하냐. 근데 이거는 뭐 의사가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의사를 양성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의사가 늘어남으로써 의료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의대생을 결국 교육시키는 거는 각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들과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이 학과를 나와서 의대를 나오면 보통 거의 100에 99는 다 의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학 학과는 그 대학 전공을 해도 이제 다른 분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대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의료라는 분야가 굉장히 정보 불균형이 심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잘 아는데 비의료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말하다 보니까 몸살 기운이 또 좀 올라오네요. 그 오는 8월 16일 그 교육위와 복지위 합동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작은 기대마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8월 15일에 서울시청 대한문광장에서 걸기대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요. 저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